제가 알기로는 31개 중과 그 주 많은 주에서도 한 개 주에서만 만큼 방지법, 뭐 통신방지법인가? 50개 주가 넘지 않나요? 뭐, 거기서 한 주. 그렇죠. 한 주만 그렇게 네. 돼 있거든 지금. 뭐 전파통신방지법인가? 뭔지. 공간보호법이죠. 네, 공간보호법. 예, 그게 돼 있다는데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돼야 우리나라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15년에 법이 생겼거든요. 예. 2001년에 러시아의 마인드 컨트롤 금지법이 생겼어요. 2015년? 2001년. 네, 2001년. 거기 보면은 아주 낮은 주파수, 예. 저주파, 그 다음에 그 빛, 예. 열, 각종 전자파, 그 다음에 초음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기로 분류되어 있는데, 무기에 나와 있어, 무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김도영님이 당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빛으로 조작하는 전자파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의 것들을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은 규모의 동네 기반 희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거기에 그런 가해자가 한두 명 스며 있을 수도 있고. 그 저를 걱정하는 분들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네가 그냥 그러면 많은 사람들 분들이 의심하라고 의심하고 적개심을 품으라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데 그 시골에서 당신을 압박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그 위장 근무를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국정원 직원들 지금 여기 창원이죠. 예, 창원이라는 곳에서 예전에 저도 약간 의심 추정자로 생각되는 분이 창원에서 어떤 교육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창원에서 무슨 교육을 했대요. 뭐 보안팀이라든가 뭐 이런 팀 뭐 그게 아마 국정원 관련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지역은 한나라당 그 어떤 세력 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 이 지역도 보니까 이 창원이라는 데가 보니까 뭐 이 남쪽 아래쪽에 있네요. 예, 네, 이쪽 아래쪽에 있는 게 창원이라는 지역이네요. 예, 시내로 나가면은 그래도 뭐 공장들도 많고 김두관 씨도 도지사가 될 정도로 민주당 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그런 쪽인데 우리 동네라든가 안 그러면은 우리 골수 어떤 뭐 우리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금은 새누리당인데 한나라당 그 세력 안에 있는 그런 골수 분자라고 할 정도로 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심해 보기로는 우리 지역의 연구가 뭐 인맥 연구 이런 거 지금도 굉장히 많이 따지거든요. 특히나 우리 이렇게 뭐 정부가 바뀔 때라든가 이럴 때 뭐 투표 때문에라든가 그럴 때 어쨌든 그래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아니면은 경찰, 내가 경찰이라고 경찰 비밀 조직이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보고 들은 게 많아가지고 초반에 그때는 어떤 전자파 해코지 신체를 괴롭히는 그런 거 정신적인 거다. 뭐 내가 또 뭘 몰랐고 날라오는 가해에 오는 그런 환청 소리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신체를 괴롭히고 두통 경기 심하고 부산에 그 양현삼 씨 만나러 찜질방에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갔을 때 잠을 못 잤습니다. 뭐 굉장히 피부가 따갑고 자리를 계속 옮겨도 이상하길래 냉찜질방이라고 가니까 사방이 이렇게 바닥하고 벽이 스텐으로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니까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쇠로 돼 있으니까 스텐이 쇠니까 편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환청 소리를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은 거기가 2층인가 3층인가 있는데 저쪽으로 가봐라 밑으로 가봐라 그러면서 뭔가를 쏘는 것 같은 내한테 해코지 하는 것 같은 몸에다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모든 게 이제 어떤 스토킹하는 말들이나 보고 들은 게 그런 게 합리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2층으로 가봐라 이런 거 그런 들었을 말 때 2층으로 가봐라는 못 들었고 밑으로 가봐라. 밑으로 가봤어요 그래서? 저보고 가봐라는 말이 아니라 가해 조직들 자신들끼리 통하는 말로 예, 밑으로 가봐라 뭔가 조작하는 것 같으면서 자신들이 하는 걸 그대로 공개를 하는 스타일들이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제가 이제 하도 화가 나가지고 공기총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다 이제 파출소나 지서에 영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공기총도 탄알이 큰 게 있어요. 뭐 5mm짜리인가 그건 작은 건데 작은 탄알은 자기가 개인 소지가 됐거든요. 그걸 살려고 2번인가 내가 총포사에 가가지고
총부서 해가지고 처음 갔을 때부터 해갖고 같은 총부서에 갔거든요. 우연히 갔던데 두 번 다 집에 집 주소 집 전화번호는 쓸 이유가 없거든요. 예, 휴대폰만 쓰고 휴대폰 번호 집 주소라든가 이런 것만 쓰면 되는데 집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부친한테 저 김도영 씨가 이렇게 공기총을 이렇게 이제 허가를 신청했는데 창원 서부수가 그 관할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관할이 창원 서부수예요. 창원 서부수 총기 담당 경찰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부친한테 총을 이렇게 소지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부친이 당연히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차단이 됐고 두 번째는 또 한 2년 후인가 또 굉장히 이대로는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시험까지 쳤어요. 시험 공부해가지고 점수가 넘어야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엽총으로 거기 저 창원지역구 저 사격장이거든. 사격장 공기총 사격장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엽총으로 이제 실탄 연습 한 5발인가 적어도 10발인가 그거 다 수료하고 강의까지 안전 강의까지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두 번째도 또 총보사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집으로는 연락이 안 간다 이번에는 연락할 필요가 없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 전화번호 모르고 안 쓴다.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또 집으로 전화가 가가지고 집에 부친한테 전화가 가가지고 또 그렇게 차단이 돼버렸거든요. 만약에 그때 내가 공기총을 소지할 수 있었으면은 내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리지 토끼 내 머릿속으로 대응을 하면서 예, 오리지 토끼 저것들은 인간들이 아니다. 하도 내가 그 밑에 집 두 집 그 2m 밑진 여자하고 8m 밑진 남자하고 그 두 사람 내 정신병원 들어갔을 때도 그 사람들 소리가 들고 내 행동하는 걸 따라서 심하지는 않았는데 정신병원을 내가 왜 들어갔냐면은 같이 사시는 부모님한테 효도 차원에서 들어갔죠. 전자파 해코지 이게 몸에 무리가 갈까봐 내가 한 달 한 3년 걸쳐서 한 3번 들어갔는데 정신병원 한 달 들어갔다가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2주일 만에 정신병원 들어갔는데 2주일 만에 입에서 침이 흐르고 입에서 저절로 침이 흐르고 왜 침이 흐르냐면은 명시 그 하지불안증이라고 모르죠. 하지불안증 침대에 누워있으면은 20분 30분을 못 누워있어요. 하지가 살아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원 들어가서 잠을 밤에 1시간 2시간도 못 잤어요. 이불을 들고 복도에 나가서 자기도 하고 복도에서도 자기가 또 머리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또 다른 데 움직이고 2주일 만에 입에서 침이 흐르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면 우리 조카가 그때 어렸는데 그거를 의사한테 먼저 얘기는 해보셨나요? 의사한테 이야기하면 또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의사하고 그럼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어떤 진단이 있어서 입원했을 거 아니에요? 왜 진단은 그냥 뭐 내가 술술 그냥 뭐 내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집에 있으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전자파 해코지가 가깝까 싶어서 내가 의사한테는 환청이 좀 들립니다. 예. 그러고 실제로도 환청이 들렸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의사한테 더 심각하게 마인드 컨트롤 뭐 어쩌고 이야기했다가는 의사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또라이로 볼 것이다. 그냥 쉽게 그냥 내가 감성이 좀 들립니다. 개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그 사회에 대해서 불신이라든가 의심 같은 거를 내가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낀 적은 없나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김도영님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저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 정확하게 지금까지 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뇌 주기가 지금 많이 된 상태라서. 그리고 얼마 전에 심장하고 뇌파를 동시에 이용해가지고 눈물 흘리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했다 그랬죠. 야 그런 그 경험도 또 처음인데 한 3년 괜찮다가 올해 3월달에 교통사고 차가 안파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교통사고 난 3월달에 났다 그랬죠. 그거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중앙선을 내가 넘어가는 사고였는데 평상시에 그 차가 잘 안 다니는 지역이었고 큰 길이었거든요. 큰 길이라서 차들이 다니면 좀 빠른 속도로 다니는 길인데 거기를 제가 왜 앞에 신호도 안 보고 항상 보면은 좀 길 옆에 한 4차선에다 차를 세웠다가 차가 안 올 때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급하니까 볼리보로 간 그런 길이었는데 신호를 받고 있는 버터럭이라든가 차가 두 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두 대 때문에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는 경우거든요.
그런데도 뭣도 모르고 그냥 뭐 중앙선을 넘어 핸들을 돌려가지고 빠른 속도로 그것도 꺾어버렸어. 차 안 오겠지 하고 그냥 짐작으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빨리 달려오던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박아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쪽 차도 완파, 폐차, 내 차도 폐차. 예, 그런 상태였어. 근데 몸은 괜찮아요? 몸도 손이 조금 다쳤는데 예, 괜찮았어요. 상대방 그 운전자도 괜찮았고 나도 괜찮았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재판은 안 했고 뭐 경찰서에도 연락도 안 오고 예, 다행히 잘 넘어가서 보험 처리해가지고 잘 넘어갔는데 근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 저는 뭐 그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그 당시에 제가 중앙선을 불법으로 넘어선 그때는 환청도 안 들리고 네네. 뭐 아무것도 안 들린 지금 편안한 피해 해제된 다음에 생긴 일이죠? 예예. 근데 그 사고 난 한 며칠 후부터 어떤 또 옛날에 몇 년 전에 들리던 그런 소리 들리기 시작했군요? 예, 참 거리는 참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라이시 소리가 들리면서 지금 그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고통을 가해하는 심리 전자 무기만 철회했을 뿐이지 예의주시하면서 사찰은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회선을 다시 연결해서 허참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욕하는 사람 뭐 그럼 교통사고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 빈번하잖아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 TI로서 예. 교통사고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조장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건 좀 감지하시잖아요, 우리들이. 그때도 그럼 그랬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네요. 늘 평상시에 중앙선을 넘었던 차량을 보고 뭐 차가 전혀 없는 제가 넓은 도로니까 중앙선을 넘었었는데 그 버릇을 이용해서 나쁜 버릇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또 가해하는 경우가 그랬을 있잖아요.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확신 같은 건 없고 저는 아주 뭐 이렇게 보고 듣고 느낀 것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환청이 안 들리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누군가 가해하는 그런 뭐 핸들러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내 머리에 어떤 돌리나 그런 뭐 신호를 줘가지고 돌렸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피해자로서 가장 불이익한 게 뭔 것 같아요? 요번 석 달 정도가 지금은 한 1주, 2주 전부터 안 들리는데 또 편안해졌는데 굉장히 한 석 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국말로 어떤 노래든 뭐든 계속 대응하는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극렬했습니다. 저도 머릿속으로 욕도 하고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날아오는 그 신호, 인공지능, 그 컴퓨터 신호 같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어디 물건에 부딪혀가지고 아픈데도 똑같은 그런 멘트, 또 튕겼다. 내 자아가 일어선 건지 아니면은 다른 데로 신경이 잠깐 가니까 물건에 부딪혀가지고 아프니까 이쪽으로 약간 고민, 약간 의식이 가니까 또 튕겼다. 라고 이런 그 날아오는 신호가 똑같이 날아오니까 저런 부분은 누군가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해 놓은 내가 내 두뇌의 어떤 상태에서 신호를 그런 소리를 듣게끔 만드는 인공지능 컴퓨터 신호다.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석 달 동안 느낀 게 뭐냐면은 어떤 적지적소의 어떤 사람들, 생소한 사람들, 그런 주구장창 날아오는 그런 신호, 목소리 그게 아니라 환청 신호가 아니라 어떤 자하고 부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할 때 내가 이성이 생각하는 미영씨하고 지금 대화하는 이런 그 생각하는 이런 단어를 일으킬 때 이렇게 이런 그 사이사이에 어떤 내가 뭐 이상한 거 내 생각 부자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게 초반에는 3월 사고 난 이후부터는 그게 쉽게 잘 일어나는데 진행이 되면서는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옛날 기억으로 그 들려오는 환청 소리 그런 게 듣기 싫어가지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가지고 그 컴퓨터 보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멀리서 아주 작은 소리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짧은 나는데 자꾸 내리고 이 지프 있죠. 지프 자꾸 내리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단어에 뭔가 집중을 해버리면 생각으로 그런 상황에 혹시 방송 쇼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토크쇼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그 한류스타가 나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이슈랑 연결된 게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깊게 가진 생각해 본 적 없고 전혀 그런 건 없고. 방송에 나오는 그 방송 사고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의미 없이 자꾸 투영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쟤네들이 직접 방송 진행에 모니터를 그런 거를 파악해가지고 TI한테 무작정 때려 넣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지퍼가 내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 무대 위에서 춤추는 가운데 어떤 게 아니, 뭐 그 화면에 보여가지고 있었던 저는 일이 있다 뭐 뭐 이런 것들도 복잡한 건 생각도 안 해보고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대형이랍시고 대형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한 30분 그게 자꾸 내리고 생각하니까 아예 이 날아오는 그 욕이라든가 이런 신호들이 조용할 때도 있고 그런 하도 내더라고 하도.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스스로 주문하는 게 지금 가해자와 이제 피해자가 역할극이 바뀌면서 지금 김도영님이 그들의 멘트를 읽고 예. 또 그들은 그 피해자에 대응을 하는 그런 경우도 쟤네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역할극 같은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가장 그 불이익한 게 이런 심리 전자무기에 당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매일같이 당하는 게 일단 고통스럽고 예. 또 어떤 게 고통스러워요? 사생활 통제가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사생활 통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것도 나를 통제하지만 약속 같은 게 파기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의식 조정을 함으로 해서 늘 그 국정원의 어떤 그 도덕 선생님 같은 윤리 선생님 같은 그런 교육을 세뇌시키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의 TI를 과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그래서 못 살게 구는 괴롭히는 그런 것들 그 기관에 한마디 해보세요.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제 느낌으로는 어떤 뭐 국가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비밀리에 그러니까 무기너에 하는 그런 이런 조직들인 것 같은데 사찰하는 조직들인 것 같은데 진짜 공기총만 있었으면은 저는 뭐 앞뒤 물불 안 가리고 아마 쏘아 죽였지 않았겠나. 지금도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만 되고 어떤 불법적인 루트만 안다면은 총이라도 뭐 권총 이런 것도 뭐 한 300만 원 주면 뭐 부산이든 아니면은 어디 뭐 러시아에서 밀수해온 이런 거 뭐 살 수 있다고 그러던데 공기총은 더 쌀 거고. 혹시 그들이 가해자를 해보지 않겠냐고 혹시 요구한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저보고 뭐 내보고 가해자 한번 해볼래 그런 거는 없었고 내가 대응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대응할 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너보다 더 잘하겠다 잘 좀 해봐라 내를 좀 스카우트 해라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뭐 며칠 그런 식으로 내가 그 미국에서 지금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예.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인드 컨트롤 악령 프로그램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진짜로는 지금 거기 이제 무기를 이제 여야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도 보면은 총을 가지고 군대 내부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폭로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거기도 TI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데 이라크 전 때 그런 내용 봤어. 이라크 전 때 그 이라크 민병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소리 때문에 신의 소리. 예, 그 때문에 무기를 들고 항복을 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하는 지금 북한과 남한이 동시에 지금 그 신의 소리를 스스로 들어야 돼요. 무기를 버려라, 무기를 버려라.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이라도 총만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는 생각만 있어. 이제 그런 생각만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그런 혼자만 생각이 빠지지 말라니까요. 생각만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내가 차후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가 보고 듣고 지금 내 스토킹 카페에다가 인가응보 시키기 전에 피해 일지라고 1에서 10까지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실명들 해가지고 내가 뭐 집에서 잠을 못 잘 때는 북면파 주소 옆에 가가지고 주차장에서 잠을 잤을 때도 있고 그때 당시에도 그 사람 이름이 담당 새벽인가 밤에 전화를 하더라고. 이시연인가 그래요. 이름 정확하게 이름 기억해요. 그 사람이 밑에 집 그 아재지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진을시하면 통화하더라고요. 통화를 하자마자 한 10분 한 5분인가 있다가 밑에 집 여자가 그때 당시 내가 전자파 차단 조끼라고 꾸리하고 나보로 된 그런 전문의 옷이 있었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덮어 쓰니까 어디로 가뿐노 어디 숨어 삐노
그런 말도 들리고 그런 식이고 어쨌든 뭐, 좀 전에 무슨 말을 하다가 이쪽으로 또 대화가 이쪽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막 얘기하다 보면 얘네들이 방향 막 바꾸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다가 지금 멈췄지? 생각이 안 나. 이런 경우 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겪는. 그 이야기 그 생각하다가 말은 만약에 내가 그 내 사람을 어떻게 한다 했을 경우에 나는 정신병은 쪽으로 유도되면은 한 3년 살 것이다. 조현병이라든가 뭐 정신분열증 이쪽으로 판사가 니는 정신 이상자니까 정신병 가서 한 3년 살아라 그러면 나는 그게 더 고맙겠다 이거라. 내가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혹시 어쩌면 가해자들도 그런 생각할까요? 어떤 부류의 남성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보다 좀 더 지금 밝은 생각? 제대로 만약에 제대로 수사가 되려면은 이치현이라든가 정인주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니 가서 요거는 모르겠고 정인주 이치현이는 진월 씨하고 통한 적 있냐 없냐 뭐 그런 거 자세하게 물어봐야 돼. 볼 거고 수사가 들어갈 거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긴 어려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을 죽이서니까 내가 만약에 생각이지만 지금도 그러면은 재판을 받으면은 최소 사형하면 무기징역 뭐 몇십 년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나는 정신병자를 몰려가지고 정신병원 들어가서 별 얘기다. TV에 보면은 환청 때문에 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의사들이 하는 말 똑같아. 조현병. 그건 자기들 자식이나 자기가 안 걸려봐서 몰라. 지금 이 마인드 컨트롤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교통사고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다음 검경이 지금 그 찌질하게 다루는 분쟁 사건, 이웃 간의 분쟁 사건 이런 것도 아주 많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마인드 컨트롤이 사실 TI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전반의 범죄를 야기하는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검경에서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게 된다면 범죄 구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생긴다면은 물론 NGO가 생기면 우리가 물밑 작업을 해서 검경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서서히 우리의 모습은 뭐 보이지는 않겠지만 검경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고 언론의 수위는 올라가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정말 국가 정보 조직에서 국방부라든가 정보과 기술위원회도 있고 정말 쓰여질 때 쓰여진다면 우리가 사드 같은 것들로 고민 안 해도 되고 진즉에 언론 수위만 높다면은 우리가 언론 수위를 높여서 엔터테인먼트 하고 있을 때 국방부라든가 통일부는 사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문화정보 외교를 하면서 잠재의식 반송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신의 소리를 지금 그 음성 확성기를 통해 갖고 대북 방송을 할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너랑 나랑 한 형제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아주 우아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그 평화 통일의 길로 끌어들이게 하는 방법이 나도 그런 있을 것 생각 같은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런 그런 내가 뭐 범죄를 저질렀나 안 저질렀나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쨌든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사찰하는 그런 생각을 잃고 상상하는 거 안 그러면은 범죄에 막 생각 경찰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대요. 생각 경찰.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차라리 진짜 TV라는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떤 뭐 사람을 죽여가지고 옛날에 제가 TV를 한 번 봤는데 제가 또 이것도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생각인데요. 다는데 어떤 보험하는 아주머니가 어떤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 실종이 됐는데 그 실종되기 전에 만났던 사람 어떤 남자 그 사람이 장수가 아니라 조서 꾸미는 것까지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근데 다만 그 시체를 못 찾아가지고 실종된 그 보험하는 아줌에 그런 게 TV에서 한번 나오더라고.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 피해자들한테 걸지 말고 진짜 범죄를 잡는 데라든가 이런 데 써라. 쓰면 안 좋겠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보의 수위, 네. 정보의 가공력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언론에 없잖아요. 이러한 정보가 나오면서 그럼 모든 것에 관한 아이템이 정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부터 생산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보화가 중요한 건데. 그것들이 문제지.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전자파 그 소관부처 미래부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하면서 이걸 마칠게요. 나는 뭐 NGO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게 없어가지고 미래본지 어떤 아니요, 뭐- 미래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미래부에서는 미국이나 러시아에는 마컨법이 제정되어 있을 정도고 미국도 한 개 주고 벌써 제정이 됐고 일본도 뭐 단체가 결정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해줘야 당연한 거다. 그렇죠. 예, 이건
인지상정을 떠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TV에서 1대1 대화로 그 사람들 얼굴 투명하게 공개하고 TV에서 계속 진행했었거든요. 네. 중국이란 나라도 네. 굉장히 문화적이죠. 이거- 일본이란 나라와 우리가 동반교류 했다면은 2007년에 NGO 생기고 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벌써 통일했겠잖아요, 벌써. 8월 달에 그래 이제 NGO 우리나라 그 이제 재판이 또 있다는데 판사님 자식이나 판사님 본인이 한번 걸려봐라. 어? 왜 깡패처럼 계속 얘기해요? 성질이 나니까요. 화나니까. 내 맘대로 아니 창원 서버서 그 담당 경찰이 공기총을 2번이나 집에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차단을 시켰다니까.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다행이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못 참겠습니다. 나는 진짜 막 지금이라도 총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눈물이 납니다. 나 진짜 고생한 거 시끄럽네. 진짜.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진짜 그래요.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눈물도 안 나더라고. 눈물을 못 흘리겠어요. 하도 감정 복합 주파수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정신병원 3번 내 스스로 들어갔는데 하지 불안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날 집에 좀 편하게 자려고 누웠는데 이메타 맺힌 여자가 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길래 내가 내려가 봅니다.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하고 내가 내 휴대폰으로 글자를 치면서 문자를 내 휴대폰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한 2분인가 있다 내려갔는데 내려가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여러 번 불렀어요. 큰 소리로 현관문을 열고. 그랬는데도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집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방에 다시 누우니까 밑에 집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인지 가입시다 배웅하는 소리 있죠. 가입시다라고 하고 기분 좋게 그러는 뭐 얼마나 성질납니까 그런 거 들으면.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얘네들 워낙 그 우리 신체에 번호가 있대요. 그 기계 마컨 기계 그 주파수 조정하는 거 보면은 신체 부위별로 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 선을 그 버튼을 눌렀다 뗐다 한다거나 버튼을 넣었다가 뺐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번호가 다 있대요. 몸에 불수의 근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하지 불안증. 하지 불안증이라든가 뭐 그 외에 아주 여러 가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심지어는 암까지 유발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김대영 씨 오늘 앞으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김대영 씨 수고하셨어요. 예, 다음에 한번 또 제대로 한번 이 감정이 이렇게 흥분한 상태가 아니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촬영을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홍보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 네.